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2025년 12월 7일 일본 방위성 정보분석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화면엔 한국에서 보내온 위성사진이 떠 있었어요. 사흘 전 일본이 완벽한 성공이라 발표한 미사일 시험의 진실이었죠. 요격체가 목표를 빗나가 태평양에 떨어지는 장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모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아리랑 7호가 600터 상공에서 구름을 뚫고 찍어냈어요. 이제 하늘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 아리랑 7호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다케시 야마모토입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에서 위성 영상 분석을 담당해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부 건물 지하 창문도 없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북한과 중국 군사 동향을 파악하죠. 2025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본 위성 기술이 동아시아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일본은 IGS 정찰위성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어요. 한국도 우리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한국 국정원이 연락했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내줬죠. 일본이 주고 한국이 받는 관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아직 정찰위성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우주 기술만큼은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거든요. 후배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위성 올려봤자 우리 수준 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곧 알게 됐어요. 2025년 12월 2일 오후 한국이 아리랑 7호를 발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발사 과정이 순조로웠어요. 한국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차세대 정찰위성 궤도 진입 성공. 화면엔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제 정찰위성 하나 올렸구나. 옆자리 사토씨한테 말했죠. 한국이 드디어 시작했네요. 우리보다 한참 늦었지만요. 사토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첫 위성이니까 성능도 우리 IGS만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발표가 나왔는데 해상도가 우리보다 살짝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사한테 올렸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우리 IGS보다 성능 떨어짐, 위험 요소 아님. 상사도 만족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모니터링만 하세요. 우리는 모두 방심했습니다. 한국이 발표 수치를 일부러 낮췄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그 안일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2월 4일 아침 한국이 첫 시험 사진을 공개했어요.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원자로 건물 지붕에 난 환풍구가 하나하나 다 보였어요. 심지어 환풍구 날개 개수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냉각탑에서 나오는 수증기도 생생했고 건물 외벽 파이프 색깔까지 구분됐어요. 마치 드론으로 낮은 고도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우리 IGS가 찍은 영변 사진을 찾아서 나란히 띄웠어요. 비교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진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우리 IGS 사진은 전체적인 윤곽만 보였어요. 하지만 세부 디테일이 뭉개졌습니다. 환풍구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파이프는 전부 회색 덩어리로만 보였죠. 한국 사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과장님이 뛰어와서 두 사진을 비교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 한국 위성이 찍은 겁니까? 저는 메타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리랑 7호가 이틀 전에 찍었어요.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발표한 성능은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좋대. 처음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일본을 넘었겠어? 하지만 사진을 직접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큰 회의실에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정보본부장, 기술본부장, 자위대 합동 막료 간부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스크린에 한국 사진과 우리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비교는 잔인했어요. 누가 봐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정보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국 위성 성능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선명도는 우리 IGS로는 불가능합니다. 환풍구 날개, 파이프 색깔, 수증기 형태까지 전부 보여요. 우리 사진과 비교하면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기술본부장이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첫 정찰 위성에서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수십 년 걸렸는데요. 정보본부장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은 독일에서 광학 렌즈 기술을 배웠고 이스라엘에서 적외선 센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걸 자기들 방식으로 통합하고 개량했어요. 게다가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독자 개발했다고 합니다. 후발주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한 자위대 장성이 물었습니다. 후발주자 이점이요?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초기 모델, 개선 모델, 최신 모델 이런 식으로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한국은 우리 실수를 보고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보고 만든 거예요.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첫 위성부터 완성형이 나온 거죠.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합니까? 정보본부장이 심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선명하게 보는 부분에선요. 장성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정보 우위가 역전된다는 겁니까?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기술로, 정보로, 모든 면에서요. 한국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한국이 독자 능력을 갖췄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었어요. 권력 균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치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안보 정책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 못한다면서요. 총리는 강한 일본을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미사일 시험은 그 약속을 증명하는 기회였어요. 성공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었죠. 방위성 내부 압력이 엄청났어요. 오후 2시 태평양 공해상에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지스함 마야호가 발사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방위성 본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상황실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마야호 현장 영상, 다른 하나는 레이더 추적 화면, 또 다른 하나는 NHK 생중계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지켜봤죠. NHK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7, 3, 2, 1, 발사! 마야호 갑판에서 화염이 폭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두 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요격체, 다른 하나는 목표물이었죠. 추적 중, 양호, 관제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점이 서로 가까워졌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레이더 화면이 이상해졌습니다. 신호 약화, 추적 불안정, 관제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표 상실, 요격체 궤도 이탈,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차관이 소리쳤어요. 바로 잡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NHK 화면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생중계가 중단된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실패하는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완전한 실패였어요. 상황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이걸 어떻게 발표하느냐였어요. 30분 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성 장관, 차관, 자위대 막료들이 모였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막료가 보고했어요. 요격체가 목표를 벗어나 바다에 낙하했습니다. 원인은 유도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관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막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표합니까?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험 성공으로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실패했는데 성공이라고요?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레이더 신호가 불안정했고 구름 때문에 육안 확인도 못했다고요. 일단 성공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조용히 재시험하면 됩니다. 자위대 막료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실패를 인정하면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총리 지지율도 떨어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장관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 아닙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차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잠정평가입니다. 현장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재검토했더니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돼요. 수정 발표를 하는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막료도 거들었습니다. 몇 주만 시간을 벌면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땐 진짜로 성공시키면 됩니다. 장관이 한참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공으로 발표하되 조심스럽게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 발표가 결정됐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반대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마모토 씨,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 방희성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NHK가 다시 중계를 시작했어요. 대변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오늘 SM-6블록 IB 요격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격체가 목표를 정확히 포착했고 요격 시커스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부 통신 두절이 있었으나 이는 기술적 문제였고 실제 요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분석 후 공개하겠다며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이 공식 발표가 된 순간이었어요. 뉴스는 즉시 성공 일색이 됐습니다. 일본 미사일 방어 완성, 북한 위협 대응 능력 입증, 총리의 강한 일본 공약 실현,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 시험 성공은 일본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SNS에도 자랑스러워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속였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는데 성공이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그리고 사흘 후 그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흘 후인 12월 7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북한 동향을 체크해야 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둘러싸고 뭔가 보고 있었어요. 한 동료가 저를 보더니 급히 손짓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면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태평양 바다 위 사진이었어요. 이지스함 마야호가 선명하게 보였고 하늘엔 미사일 궤적이 흰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우리 시험 장면이었죠. 갑판에 서 있는 자위대원들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요격체 궤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목표 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떨어지는 게 명확히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동료가 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아리랑 7호가 찍었대요. 어젯밤 한국 국방부에서 우리 외교부로 공식 전달됐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우리엄 실패를 찍었다고요? 어떻게요? 그날은 구름이 많았는데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촬영 시각, 고도, 센서 정보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적외선으로 찍었대요.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구름이 두껍게 껴있었잖아요. 광학으로는 못 찍어요. 근데 한국 위성엔 적외선 센서가 있대요. 미사일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궤적을 추적한 거래요. 구름을 뚫고 봤다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위성이 그렇게까지 정교한 기능이 있었단 말인가요? 구름을 뚫고 움직이는 미사일을 추적한다고요? 우리 IGS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진 선명도였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마야호 가판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자위대원들 헬멧이 하나하나 구분됐어요. 미사일 발사 순간 나온 연기 형태도 생생했죠. 파도 물결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요격체가 목표를 완전히 빗나간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각도까지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시험이 실패했다는 완벽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전원 회의실로 지금 당장 제 상사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우르르 회의실로 갔어요.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위성 차관, 정보본부장, 자위대 합동 막료 간부들, 심지어 장관도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엔 한국 위성 사진이 떠 있었죠. 차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국이 우리 미사일 시험 실패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한 자위대 장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군사훈련을 감시했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 아닙니까? 항의해야 합니다. 정보본부장이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이었고 한국 위성이 정규 궤도로 지나가다 촬영한 겁니다. 우주는 공공재예요. 누구나 위성으로 지구를 관측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훈련을 본부장이 말을 끊었어요. 몰래가 아닙니다. 한국 위성은 공개된 궤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도 궤도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한국 위성이 태평양 상공을 지난다는 것도 계산하면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경 안 쓴 겁니다. 구름이 많아서 어차피 못 찍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적외선으로 찍었어요. 우리 실수입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발표입니다. 사흘 전 성공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진은 명백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격체가 목표를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위대 막료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불명확했고 구름 때문에 육안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일단 성공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국민을 속인 겁니까? 막료가 변명했어요. 상부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험이라 실패를 발표할 수 없다고.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압력을 넣었습니까? 막료가 대답을 못했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내려온 압력이라는 걸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순 없었죠. 정보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터졌습니다. 일본 미사일 시험 실패 포착. 일본 언론이 즉시 반응했고 야당이 들고 일어났어요. 방위성이 거짓 발표를 했다. 정치권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위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틀 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시험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요격 정확도에 일부 편차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거였어요. 언론은 거짓 발표 논란으로 도배됐고 총리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서 한국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구름을 뚫고 움직이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찍다니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주 NHK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 동아시아를 바꾸다. 전문가가 말했어요. 아리랑 7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IGS는 솔직히 한 세대 뒤떨어졌어요.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나아요. 며칠 후 저한테 특별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야마모토, 한국 가세요. 국방부 정보본부와 접촉해서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까? 상사가 답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우릴 보고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받고 내일도 볼 겁니다. 차라리 협력해서 우리도 한국 정보를 받는 게 낫죠. 한국은 위성이 뛰어나고 우리는 레이더 네트워크와 해상 초계 능력이 종력이 좋습니다. 합치면 북한과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가서 협력 기반을 다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용산 국방부로 갔어요.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보안 검색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국정보본부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죠. 우리가 거짓 발표를 했고 한국이 그걸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신뢰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 김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번 일로 송구스럽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잘못된 발표로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야마모토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본 걸 기록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한국이 너그럽게 대해줬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오셨죠? 환영합니다. 한일 양국이 정보를 나누면 북한 감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위성 영상이 뛰어나고 일본은 레이더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해상 초계기도 많고요. 합치면 북한과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엇입니까?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명성입니다. 다시는 거짓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이번처럼 발표와 실제가 다르면 협력이 불가능해요. 우리 위성이 확인하면 즉시 들통나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곡을 찔렸어요. 하지만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일본 방위성도 변할 겁니다. 거짓 발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배웠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봅시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어요. 한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교환, 정기 화상 회의, 분석관 교류 프로그램까지 논의했죠. 도쿄로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보 공유 협정 초안에 합의했어요. 방위성 차관이 만족했어요. 잘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순 없어요. 동맹국이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더 나은 분야가 있습니다. 파트너로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으니 함께 가는 게 나았어요. 그날 이후 일본 방위성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됐죠. 한국 위성 동향을 매일 체크하게 됐고 한국 기술 발전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모든 걸 바꿨어요. 600km 상공에서 진실을 보는 눈이 동아시아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정보 공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쐈거든요. 저는 즉시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어요. 발사 지점 확인 가능합니까? 30분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발사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사일 종류도 구분됐어요. 우리 IGS로는 절대 못 찍을 정도로 깨끗했죠. 저는 그 사진을 자위대 합동막료관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보입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탄으로 확인됩니다. 합동막료관부에서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요. 한국 위성 정보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IGS 사진이 도착한 건 2시간 뒤였어요. 그것도 구름 때문에 불안전했죠. 한국 사진이 없었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늦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후로 한국과의 협력이 일상이 됐습니다. 중국 군함이 센카쿠 근처로 오면 한국이 먼저 알려줬어요.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한국 위성이 추적했죠. 우리도 레이더 정보와 해상 초계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양국 분석관들이 매주 화상회의를 했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했고 한국 분석관들도 도쿄에 왔어요. 어느 날 김 박사가 저를 아리랑 7호 관제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어요. 큰 건물 안에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고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화면엔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지금 어디 상공을 지나가는지 보였죠. 또 다른 화면엔 방금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14바퀴죠. 지나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요. 광학으로도 찍고 적외선으로도 찍습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여기로 내려옵니다. 분석관들이 즉시 확인하고 중요한 건 바로 보고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우리 방위성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중국 항모 산둥함 포착. 김 박사가 그쪽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화면에 중국 항모가 떠 있었어요. 동중국해 어딘가였습니다. 갑판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분석관이 확대했어요. 전투기 기종까지 구분됐습니다. J-15 여러 대와 J-마이살 3호 스텔스 전투기도 보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 필요하십니까? 중국 항모가 일본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분석관한테 지시했어요. 야마모토 씨한테 전송하세요. 몇 분 후 제 이메일로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 본부에 보고했어요. 중국 항모 동중국해 이동 중. 한국 위성 확인. 자위대가 경계태세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보가 일본 안보에 직접 도움이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파트너구나. 서울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한국 분석관들과 깊이 대화했어요.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성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랑스럽죠. 한 젊은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일본 분석관들은 그런 자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위성은 오래됐고 성능도 떨어졌고 예산도 부족했어요. 김 박사와 저녁을 먹으며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린 북한이 바로 옆에 있어요. 중국도 가깝고 러시아도 있죠. 스스로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 정보에만 의존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개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은 거였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했어요. 처음부터 세계 최고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중간급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독일한테 배울 건 배우고 이스라엘한테 배울 건 배우고 미국 논문도 다 읽었습니다. 그걸 우리 방식으로 합쳤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프로젝트가 취소될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아리랑 7호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집념이 대단했어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예산이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현 상태 유지였죠. 개선하자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예산 싸움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일본인으로서 자성하게 됐죠. 도쿄로 돌아와서 상사한테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조직, 기술, 열정 모든 면에서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IGS 현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예산이 문제죠.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요. 일본도 안 하면 뒤처진다고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보고서 만들어 보세요. 국회 설명 자료로 쓰겠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위성 성능, 일본 위성과의 비교, 협력 사례, 일본 현대화 필요성, 데이터와 사진을 넣어서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사가 만족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걸로 예산 확보해 봅시다. 그 보고서는 실제로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일본 정부가 IGS 현대화 예산을 승인했어요. 한국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도 했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도 발전하게 된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자극이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었죠.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어요. 그해 말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했어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한일 우주정보 동맹 강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양국 국민들도 환영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서명식에 배석했어요. 김 박사도 왔습니다. 우리는 악수하며 미소 지었죠. 좋은 시작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그날 밤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한 일본 장성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야마모토 씨 덕분에 한국과 협력하게 됐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작았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줘서 가능했어요.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부끄럽네요. 이제 제대로 봐야겠어요. 제 옆에 있던 한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대단해요. 레이더 기술은 우리가 배울 게 많거든요. 서로 강한 분야가 달라요. 합치면 더 강해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위성 영상, 일본은 레이더와 해상 감시, 상호 보완적이었어요.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할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오래 갈 거라고요. 지금 제 책상 서랍엔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위성이 찍은 일본 미사일 시험 실패 장면, 다른 하나는 한일 협정 서명식 사진이에요. 저는 가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본의 실수와 한국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만든 협력을 보여주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위성이 일본 거짓말을 들킨 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이 겸손해졌고 한국을 인정하게 됐고 진짜 협력이 시작됐어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은 계속 안일했을 겁니다. 한국을 얕잡아보고 IGS 현대화도 미뤘을 거예요. 한국 위성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래요. 발표보다 성능을 낮춘 건 영리했어요. 상대를 방심시키고 결정적 순간에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일본 미사일 시험 실패를 찍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이 일본 훈련 일정을 알고 있었고 위성 궤도를 계산해서 그 시간에 지나가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일본한테만 보낸 것도 현명했습니다. 공개했으면 일본이 적대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비공개로 보내니까 일본이 협력을 선택했죠. 한국의 외교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한테 많이 배웠어요. 일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리랑 7호는 오늘도 6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14바퀴씩요. 북한을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일본도 봅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한국이 만든 위성이 동아시아의 투명성을 가져왔어요. 이제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한국 위성 정보를 확인합니다. 북한에서 뭔가 움직이면 한국이 먼저 알려줘요. 중국 군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한국이 알려줍니다. 일본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한국과 협력하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감사해요. 한국이 있어서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해요. 한국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전체가 한국을 존중해요.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 의견을 경청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죠. 이게 맞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세계를 지키는 동료입니다. 아리랑 7호가 그걸 증명했어요.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일본은 계속 안일했을 거예요. IGS 현대화도 안 했을 겁니다.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을 거고요. 한국이 일본을 깨운 겁니다.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그게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제 책상 서랍엔 그날 한국 위성이 찍은 사진 사본이 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기술이 정치를 이긴다고요.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한국이 만든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진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진실을 보는 동료가 된 거죠.